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내가 이삭 토스트와 프랭크버거 창업을 말리는 이유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억하심정 이런 거 없고, 제가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프랜차이즈 수제 버거집 이런 식으로 많이 가맹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창업을 말리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초보 창업자들에 한해서 투자금도 좀 있고 좋은 자리 좀 들어갈 수 있고, 장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하세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좋은 브랜드예요. 오래 롱런하는 브랜드고 정말 가성비가 쩌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 훌륭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 채널은 어디까지나 초보 창업자, 정말 하나도 모르는 초보 창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채널이니까 혹시라도 모를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토스트를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창업이고요, 테이크아웃 창업이고요. 테이크아웃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 유동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토스트는 돈 없는 학생들이나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 직장인들도 있겠죠. 아이들을 위한 아주 가성비 넘치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토스트 한 입 베어물면 이 가격에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실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빵을 굽고 햄과 계란을 붙이고 야채를 얹고 소스를 뿌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해가지고 풍족한 토스트를 하나 먹는데 3,000원에서 4,000원대, 비싸봐야 5,000원대예요. 고객 입장에서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정말 천사 같은 가게들입니다. 천국 갈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봉사정신이 깃들 정도의 정말 혜자스러운 가격이죠. 손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토스트 아이템은 정말 많습니다. 석봉 토스트도 있고 호봉 토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은 에그 토스트 전문점, 에그 드랍이라든지 에그 슬러시라든지 에그 샐런트라든지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고급진 토스트. 이게 가격은 싼데 또 고급져요. 옵션들도 다양하게 있고 주방에는 진짜 2명, 3명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토스트를 쌉니다. 키오스크나 기타 홀에 인원이 없음에도 포장하고 배달하고 하려면 어지간한 매출, 대개 3명 이상 정말 피 터지게 토스트를 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테이크아웃이다 보니까 주방과 홀 구조를 다시 짜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다시 다 해야 돼요. 매장의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동선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평짜리를 차린다고 해도 최소 7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프랜차이즈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차려도 그 정도 들어가요. 새로 인테리어하고 싹 에어컨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근데 문제는 창업 비용이라는 게 시설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부분이 점포 구입 비용이에요. 테이크아웃 매장, 내가 지금 포장해서 가져가는 매장이 어디 짱 박혀 있으면 가서 포장하러 갑니까? 자리가 좋아야 되죠. 토스트 3, 4천원짜리 먹겠다고 골목골목 들어가서 거기서 포장해서 가지 않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파리바게뜨 옆자리라든지 이디야 스타벅스 이런 옆자리라든지 메가커피 옆자리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유동이 좋고 상권 입지가 좋기 때문에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고요, 그 월세가 높으면 그 월세를 보증하는 보증금이 높고, 그런 자리는 되게 신도시 상권이 아닌 한에는 권리금들이 다 붙어있죠. 그럼 보증금 5천만 원에 권리금 5천만 원, 시설비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쓰면은 그 조그만 매장 하나 차리는데도 1억 7, 8천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자리마다 그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평수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1억 7천, 8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신축 무거리짜리 아닌 이상엔. 프리미엄 토스트라고 불리는 에그 샌드위치,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보통 2억 이상 씁니다. 무조건. 점포 구입 비용에 따라서 3억 이상 쓰는 집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이삭 토스트와 같은 그런 노동 강도, 진짜 엄청 많이 팔아야 됩니다. 5천원짜리로 50만원 팔려면 100개를 팔아야 되고요, 100만원을 팔려면 200개를 팔아야 돼요. 혼자서는 도저히 일으킬 수가 없는 매출이죠. 정말 한 번에 사람들이 쫙 몰린다고 쳐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처음 투자한 투자금은 언제 회수할지 미지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수제버거. 요즘은 수제버거집 엄청 많아졌잖아요. 대한민국에 쉑쉑버거가 들어오고 시작된 이 수제버거 시장. 패스트푸드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버거집들은 각 공정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버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버거를 온자고에 넣고 손님이 오면 그냥 주는 그런 구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손님이 많이 오는 집객 요소가 다분한 곳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와 버거킹 같은 브랜드들은 투자 비용 정말 후덜덜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제버거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철판 위에다가 패티를 굽고요, 빵도 굽고
그 철판 위에서 하나씩 얹어서 완성을 시켜요. 맛은 다 각자 스타일이 있다고 해도 일단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다 사람이 하나씩 또 쌓아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것을 포장하는 사람, 감자 튀기는 사람 뭐 이래버리면 아무리 사람을 안 써도 주방에 무조건 3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가격이 4,000원도 안 해요. 정말 혜자스러운 이 소고기 수제버거를 먹다 보면 먹는 나로서는 참 좋은데, 이걸로 장사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인테리어 새로 싹 다 하고 쉑쉑이나 다른 메이커를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소자본 창업자들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도 열악하고 입지도 열악한 곳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버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장사 시작하면 또 3명 이상의 인건비를 써서 장사를 하는데, 집객 요소가 많은 상권과 입지가 좋은 곳에서 그래도 제대로 투자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장사를 하면서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상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투자형 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도 투자해서 제대로 인력 누수 없이 돌아가고 계속해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들어가야 돼. 이런 계산발이 되는 정도의 고수가 들어가야죠. 제대로 투자하고 한 3억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근데 집객 요소가 없어. 그냥 오피스 일변도의 가게, 주거라든지 아파트 뭐 이런 상권, 이런 극단적인 상권에 들어가면 몰리는 시간에만 반짝 몰려요. 점심시간에 반짝 몰린다든지, 뭐 애들 학원 끝나는 뭐 이런 데만 엄마들 뭐 반짝 몰린다든지 이래버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몰리는 시간이 바쁘니까 사람을 안 쓸 수도 없고, 사람을 쓰고 나머지 한가한 시간에는 다 같이 놀아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반짝 점심시간에만 바쁘니까 2시간만 알바를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최소 1억 5천, 2억을 쓰는 토스 가게, 햄버거 가게, 먹는 나로서는 너무나도 좋지만 이거를 초보 창업자한테는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진율? 원가는 거의 40% 이상 나오는데 너무 박한 마진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쓰고, 그 나름 좋은 자리라고 또 임대료도 높죠. 엄청나게 높은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남지 않죠. 거기다가 남지도 않는데 그 음식을 배달까지 하고 나면 배민 수수료 이런 거 하니 거의 노예인 거죠. 다 떼주고 좀 찌꺼기만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떼어주고 직원들한테 떼어주고 수수료 떼어주고 세금 내고 나머지 찌꺼기 가져가는 그런 노예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타코라고 부르는 건데 멕시코 요리인데, 조리하는 방식이 토스트와 햄버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리 방법도 토스트와 햄버거보다도 더 간단한데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간 양배추에 햄과 계란을 따로 붙이고 소스까지 듬뿍 담은 이삭 토스트도 3,000~4,000원대고, 소고기를 직접 철판에 굽고 야채와 빵으로 만든 프랭크버거가 3,900원인데 기성품 또띠아에다가 고기 좀 넣고 야채 좀 넣고 소스 뿌려줬는데 15,000원? 근데 이 15,000원짜리 타코는 인스타그램 갬성에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15,000원짜리에다가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병맥주를 한 병씩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2명이 오면 그냥 테이블 단가가 5만원이 나옵니다. 우습죠? 노동력은 타코를 2개 만들었을 뿐인데 테이블 단가는 5만원. 근데 한두 명이 미친 척하고 맥주 2~3병씩 더 먹으면 그냥 7~8만원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이볼 한 잔 더 들어가면 더 나오겠죠? 주방에서는 혼자 일하고 홀도 아주 한가한 모습들이죠. 근데 이 가게는 메인 상권이나 그런 입지가 아니에요. 2층이고 커피숍이 10년 했다가 망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 타코와 어울리게 꾸민 겁니다. 오늘의 집 어플을 보고 소파 사고 꽃병 사고 의자 사고 소품 사서 아파트 자기 거실 꾸미는 것처럼 저 타코와 어울리는 술과 어울리는 테이블과 소품, 포스터와 그림을 통해서 꾸민 거죠. 이래버리면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에 권리금은 없고 주방 공사만 하고 기물 사고 꾸미는 비용에 2~3천만 원만 써도 아주 훌륭한 가게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주방까지 되어 있는 집이라면 그마저도 돈 1,000만 원은 더 줄일 수도 있죠. 투자금이 적은데 상권과 입지가 빠지는 곳이다 보니 임대료가 적어요. 임대료는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인이 직접 운영하니까 인건비도 적죠. 대신 그 동네 사람들에게 파리바게뜨나 이삭토스트처럼 간판은 잘 안 보이지만 모바일을 이용한 네이버 플레이스 상에서는 아주 잘 보입니다. 월세 낼 돈을 아껴서 온라인 월세, 마케팅 힘을 더 쓰고요. 플레이스에 보이는 데 신경을 더 써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마진은 너무나도 좋고 임대료 너무나 혜자스럽고 가게 분위기 프랜차이즈스럽지 않아서 힙한 고객들한테 인정받고요. 시설비 안 들어가고 인건비는 그야말로 최소화시키고요. 영업시간도 오후 5시부터 길어봐야 12시예요. 나머지 시간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매장 홍보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하고 인스타그램에 동네 인플루언서들 초대 쪽지 남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로 하나씩 채워나가니까 이 집은 그냥 둘이 일해도 하루 매출 그냥 우습게 60만원 70만원 나옵니다. 남는 순수익으로는 앞서 얘기한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막 1, 2억 투자한 데보다도 거의 더블 이상 남기고요. 투자금 회수 또한 앞서 이야기하는 브랜드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만 행복한 창업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똑똑하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창업으로 창업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돈 없이 창업하는 초보 창업자라면 대출에 목매서 남지도 않는 프랜차이즈 선택하고 말도 안 되는 임대료 부담에 인건비까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창업은 좀 자제하고요. 적어도 망하기 어려운 창업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창업을 하든지 배워서 창업을 하든지 일단은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인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창업을 카페에 오셔서 또 그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스토리도 좀 들어보시고 매출이 수익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또 카페에 오셔서 개인으로 하는 집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하면서 자기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